네, 시장 이슈 속에서 앞으로 시장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또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NS 홀딩스 김선영 대표, 오늘은 화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시장의 탄력이 다소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장기 포트에 있는 종목들은 괜찮을지 먼저 점검하면서 시작해 볼까요? 네, 지난주에도 이제 우리 손실이 좀 제법 줄어들었고요. 수익권이 종목은 조금 더 수익이 늘어난 한 주였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하나씩 좀 살펴보면은 ICD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5.5% 손실이에요. 네, 뭐 실적 발표 잘 나왔고 지금도 여전히 매수 가능 의견을 계속 유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덱스 레버리지,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도 지금 꺾을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정도에 우리나라 지수가 또 새로운 어떤 기록을 세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부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얘들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회 줄 때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대신에 이제 이런 포트는 장기 포트이기 때문에 좀 길게 보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포트를 잘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거 지난주 우리 다시 보기에 어떤 분이 다시 재매수 타이밍을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고요. 조금 더 이제 지켜보고 제가 그때 되면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미 수익권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신규 매수,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리기 좀 애매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포지션 유지하고 올해 3, 4합병 이슈 마무리될 때까지는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그리고 DB하이텍인데 DB하이텍도 수익이 좀 줄었다가 다시 최근에 좀 올라왔죠. 일단 DB하이텍 그대로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100% 수익이 다시 넘어왔습니다. 104.64%인데 섞을 이유 없으니까 그대로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일한 오점 SK바이오팜, 이것도 사실은 보면은 돌아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강도 자체가 세지 않고 바닥을 잘 다지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121선 정도까지는 한번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대략적으로 121선이 13만 원대 정도 있으니까 그 정도 되면 우리가 손실이 좀 많이 줄어들 겁니다. 일단 그때까지 조금 더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 어느 날 기준으로 이제 거래량이 좀 나오면서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분위기를 바꿀 수 있으니까 그대로 유지하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신일전자, 어차피 우리가 여름 보고 가자라고 했던 종목이고요. 2분기, 3분기 실적 발표되는 시점까지 그대로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동아일텍도 다시 수익권 올라왔고, 동아일텍 사실 신규 매수, 추가 매수도 노려볼만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5.84% 정도 수익 중인데 지금 이렇다 하더라도 신규 매수, 추가 매수 가능하니까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 포트 항상 말씀드리지만 종목당 비중 10%입니다. 여러분들 투자하고 계시는 전체 투자금의 10%가 맥스니까 그 부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실이 좀 있는 종목도 있지만 하나 은근히 빼는 거 없이 그대로 이제 의견 드리면서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기 포트 유지에 대한 또 종목들 하나하나 진단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일주일 3% 전략 지난주부터 목표 수익률 30% 전략으로 변경을 했는데 스윙 포트에 있는 종목들도 리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세 종목 다 지난주에 손실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좀 많이 줄었고요. 이라이콘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14% 마이너스 14%까지 올라왔어요. 제가 최초 소개드렸을 때 당시 고가가 13,050원이었고 제가 30% 수익으로 목표를 잡았고 목표가는 17,000원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CS 윈드 지난주에 또 좋은 소식 하나 나왔죠. 이제 글로벌 1위 터빈 기업인 베스타스에 미국 내 타워 자회사를 이제 인수한 소식인데 이제 규모 자체가 그냥 이제 글로벌 최대로 갑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가 11만 원으로 드렸는데 사실 이거보다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일 11만 원 다시 올라가면은 그때 제가 방송에서 좀 더 가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 포지션 그대로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종목 역시 없으신 분들은 조금 중기로 보시고 매수 가능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덕산하이메탈인데 뭐 본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소개해드렸던 당일날 고가가 14,400원이었죠. 그리고 저희가 30% 위쪽 보자 했으니까 18,800원까지 그대로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 많이 집중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언제 당장 위로 한번 확 튀어오를 수도 있는 그런 자리니까 매수 가능하실 것 같고요. 이라이콤, CS윈드, 덕선아이메탈 각각 30% 수익 목표 잡으시고 오늘도 세 종목 모두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포트에 대한 종목들 점검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시장에 대한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장이 시작되고 나서 그래도 좀 힘들었던 5월장 대비로는 그 시작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시금 사상 최고가 자리를 향해 가고 있기는 한데 오늘은 좀 한 템포 쉬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6월장에 대해서는 강한 기대 좀 갖고 계세요. 어떻게 보세요? 6월달 시장에 대해서 좀 예상을 해드리기 전에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은
좀 천천히 좀 올라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제가 왜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올해 이제 3월부터 6월 사이는 우리나라 포함해서 전 세계 글로벌 경제 지표 자체가 작년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쇼크를 받고 나서 이제 기저효과가 많이 발생해서 지금 되게 말도 안 되는 수준의 퍼센티지가 올라오고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최근에 경제까지 좀 화랑 조짐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이제 지표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도 이제 보면 대표적으로 수출입 통계를 보면 이 사실이 명확한데 제가 준비한 자료 한번 보시죠. 본 자료는 여러분 뭐 관세청 홈페이지 가서 보실 수 있는 수출입 무역 통계 자료인데요. 지난주에 이제 6월 1일 날 발표된 자료를 보면은 2021년 5월 달 수출입 통계 담정치 자료인데 잘 보시면은 2월부터 수출 현황을 보면요. 1월에 11.4% 올랐고 2월에 9.3% 수준으로 굉장히 노멀한 수치가 나왔는데 3월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3월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4%가 증가했고요. 4월은 41.2% 증가했고 5월은 45.6% 증가. 누가 봐도 엄청난 기저효과가 이제 수치로 당장 딱 찍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또 제가 준비한 다음 자료 한번 보시죠. 본 자료는 이제 왼쪽에 네모 박스칸이 코로나19가 증시의 데미지를 주기 전 시점이에요. 이제 3월 19일 날 저점을 찍고 그다음 자료 보시죠. 저점을 찍고 이제 오른쪽 동그라미 시점이 코로나19 데미지 이전 시점 6월인데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5월 달까지 국내 수출 수준을 띄워준 기저효과가 이제 6월 달부터는 사라질 시점이 됐다라는 부분이에요. 안정화가 됐고 그 전 차트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날이 시원해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예전처럼 완전히 돌아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원래 증시라는 건 이제 선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달에 만약 우리나라 지수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세게 치고 올라가면은 분명히 7월 이후에는 경제와 경제 지표 간의 갭이 굉장히 많이 벌어질 거예요. 3, 4, 5월 달은 기저효과 때문에 경제 지표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6월 달부터는 이제 정상화되기 시작하고 7월 달은 거의 완전 정상화될 텐데 6월 달에 지수를 많이 뽑아버리고 많이 높은 자리에 있으면은 7월 달에 지표가 정상적으로 돌아왔을 때 그거를 핑계로 오히려 이제 시장의 지수가 조정을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제가 사실 제일 걱정이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조정폭이 이제 기저효과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6월 달에 이번 달에 지수가 얼마나 가파르게 올라가냐에 따라 가지고 조정의 폭이 좀 달라질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번 6월 달에 지수가 많이 오르는 것만큼 기저효과가 사라진 후, 그러니까 이제 7월 이후에 딱 오른 수준만큼의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수가 안정적으로 진행되면은 그 조정의 폭도 굉장히 좀 최소화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제 3,300포인트가 넘어가게 되면은 최근에는 연기금이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3,300포인트 넘어가면은 이제 국내 주식 초과 물량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또 연기금 위에서 또 물량을 내는 그런 주체가 될 것 같으니까 이건 어쩔 수 없죠.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어쨌든 이번 6월은 기저 효과가 이제 분기점이 되는 달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달 정도는 급하지 않게 안정적으로 지수가 좀 올라가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래야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여름 이후에도 조정에 대한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이제 안정적인 심리 상태로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저는 6월 달은 조금 안정적으로 올라가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6월까지가 기저 효과를 좀 확인을 할 수 있는 그 변곡점이고 그 이후부터는 확실히 이제 데이터로 인해서 좀 확인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오니만큼 일단 6월은 점진적인 상승 흐름, 7월부터의 흐름이 또 방향성 다시 지켜봐야 될 것 같나요? 자, 국내 시장의 흐름은 살펴봤고 해외 시장 쪽은 어쩔까요? 지금 연준이 매입했었던 회사채 그리고 ETF에 대한 매각을 시사를 했는데 이것을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다라고 보세요? 일단 지난주 목요일이었었죠. 연준이 갑자기 현재 보유 중인 회사채와 ETF를 매각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사실 연준이 회사채 매입은 잘 안 합니다. 잘 안 하는데 작년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사실 사상 최초로 그 세컨더리 마켓 신용 펀드가 SMCF라고 있는데 SMCCF죠. 죄송합니다. SMCCF를 통해서 회사채와 ETF를 매입을 해왔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관련 기업이 이제 월마트, 비자 이런 기업들의 회사채를 52억 달러 수준으로 보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벵가디의 단기채 회사채 ETF 등 회사채를 소유한 ETF 지분을 한 85억 달러 정도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연말까지 모두 매각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연준의 회사채 규모가 이제 국채나 이제 주택자산금증권이죠. MBS라고 불리는데 그 규모가 이제 7조 3천억 달러 수준이에요. 이제 그거에 비하면은 거의 이제
가루죠. 예, 가루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작년에 이제 3월에 출발 SMCCF를 비롯해서 이제 유례 없는 통화 완화 정책을 하면서 시장에 패닉을 가라앉히는 사실 성공한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제 대형 고용주들의 신용 확보를 좀 많이 도와왔고요. 코로나19 기간에 고용의 어떤 최소화 부분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다가 작년 12월 31일 날 이제 스티브 무누신 장관이 전 재무장관이 연준의 어떤 비상대출 프로그램 연장을 딱 거부를 하면서 이제 중단이 됐었는데 그 물량을 올해 연말까지 매도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결정에 시장이 살짝 놀라니까 연준이 바로 이제 테이퍼링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계속 그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발하고 있죠. 근데 제 생각으로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이렇게 연준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사실 지금 인플레이션 지표 등 굉장히 예민한 시점에서 연준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저는 이게 단순히 이제 오비락의 느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준이 자기들 자산의 어떤 대차대조표에 그 신용 위험과 관련되어 있는 자산을 보유하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감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내놓겠다, 싫어하는 걸 이제 대놓고 보여준 사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거는 테이퍼링을 시작하겠다라는 그런 신호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이제 테이퍼링 시점을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볼까, 한번 모여봐, 거의 이런 느낌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다. 천천히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못 보내드렸어요. 잊어버리고 보내드리지 못했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거래소 시장에서 한 1,800억 정도, 코스닥에서 한 780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 주 목요일이 이제 선물오신 동시만기일 쿼드루플 위칭데이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쿼드루플 위칭데이가 있는 월요일 날에는 포지션을 확인을 해드리는데 지금 보니까 외국인들이 우상향이에요. 그래서 432포인트 기준으로 위쪽으로 지수가 올라가야지, 만기 기준으로 432포인트 위쪽으로 올라가 있어야 이제 수익인데 432포인트를 지수로 환산을 해보니까 대략적으로 3,235포인트 정도가 나와요. 지금 지수대랑 별 차이가 없죠.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오늘 외국인들 매도하는 거는 여러분들 신경 쓰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외국인들도 지금보다 지수가 더 올라가 있어야 이번 만기일의 수익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하는 거는 일종의 페이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외국인들 매수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걔들은 지금 상방 쪽에 베팅하고 있으니까 오늘 외국인들 매도 나오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어차피 화수목 가면서 외국인들 매수로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도 안전하게 투자를 이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 또 긍정적인 희망까지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